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우리가 모의고사가 지금 현재 3월, 4월, 5월, 6월 오면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처음에 봤을 때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이유가 학습을 하면서 진도에 맞춰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 처음에도 내가 40점에서 50점인데 지금도 40점에도 50점이다.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점수가 안 올라간 것 뿐이지 자기 실력이 뭐 떨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빨리 필요한 것만 빨리 정리해서 끝낼 테니까 여러분 보신 문제 중에서 일단 41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41번은 일단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찾아라. 4개 틀렸다. 1번, 광역기획권 지정이 됐는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안 하면 시로 되는 게 아니라 윗사람인 누가 짜는 거예요? 국장이 짜는 거지. 시도의사가 3년 내 승인청 안 하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1번 틀렸고, 2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할 때 개최해야 되는 공청회는 일간신문에 일단 개최 예정일 14일 전에 1회 이상 공고해서 알려줘야죠. 맞는 것 같아. 2번 같아. 근데 3번에 X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묶인 단위로 하되 요 수립권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명하는 자가 가서 주재하고 의견을 듣고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립권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4번, 광역도시계획에는 용도 지역 지정, 기반시설 배치, 설치. 용계 기도지 입 돌아갔네.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4번 확실하게 틀렸다. 5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 승인권자는 승인하기 전에 지방의 의견을 들어라. 자, 봐요. 수립권자가 하는 게 있고 승인권자가 하는 게 있는데, 수립권자는 기초조사 의견 청취예요. 그럼 지방의 의견을 듣는 거는 수립할 때 듣고 승인 신청을 하면 승인권자는 협의하고 심의만 하는 건데, 승인권자가 지방의 의견을 들어라 했으니까 틀렸지. 그래서 답은 2번이 정확하게 맞구나 해서 2번 동그라미 딱 치셔야 돼요. 정답 2번. 자, 42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자, 일단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수립권자가 온리, 특광, 특특, 시장, 군수, 만, 온리라고 그랬어요. 절대 국장이나 도지사가 짜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는데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요건 알고 계시고, 도시마다 수립해야 되나 광역에서 기본계획을 모두 포함하면 안 짤 수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 안 들어가 있으면서 광역시하고 붙어있지도 않고 인구도 10만 이하면 안 짤 수 있다. 예외 있다. 요거 정도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옳은 거 1. 수립할 때 미리 기반시설의 주거 수준의 현황, 전망, 풍수해, 지진, 재해 발생 현황, 추이 등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측량. 기초조사는 우리 뭐라고 하죠? 하여야 한다. 머스트 규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죠. 강행 규정입니다. 하여야 한다. 들었고, 이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모두 반영하는 거예요?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만 반영하는 거예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만 반영하는 거지 반드시가 아니다. 틀렸다. 3번,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5년마다. 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 6개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기본방침, 정비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다가 이번에 개정됐던 성장관리계획까지 5년마다.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틀렸고, 4번, 수립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해당하며 승인권자는 도지사만 해당한다. 자, 수립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해당하죠. 맞죠? 그리고 승인권자는 도지사만 있죠. 승인 권한은. 국장에게는 승인권자 해당하지 않죠. 국장은 없어요. 맞고. 그럼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상충이 되면 국장이 둘 간의 형평성을 조정하여 도시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우선순위 정한다. 아주 그럴듯한데 둘이 부딪히면 그냥 누가 우선한대? 광역이 우선한다지 뭐 조정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만 확실하게 맞고 다 틀렸다. 43번, 국토계획 법령상 이번엔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못한 거예요. 1.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게 특정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계획의 상세 정도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기반시설의 종류가 도로냐 공원이냐 학교냐에 따라 도시 농사 노천의 인구 밀도 높은 지역부터 토지 이용 특성, 주변 환경을 종합적 고려할 때 차등을 두어 입안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하는 거예요. 원칙이.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나오고 관리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없으면 원래 못 나오는 거지만 조속히 위반이 필요하면 동시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차등화 위반하여야 한다. 동시 위반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잘 나온 지문인데 1번은 맞고 2번에 있습니다.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관리계획 함께 위반, 동시 위반할 수도 있다. 맞고 3번 관리지역 안에다가 보존산 지정했어요. 그럼 얘는 농림지역이나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결정호시로 본다. 맞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어느 지역 안에서만 관리지역 안에서 맞고 4번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현재 수력발전소 부지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면 도시지역으로 결정호시로 보는 거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맞지만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시설을 설비한 거는 제외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수력발전소 부지니까 도시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답이 4번이 틀렸네요. 5번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되는 경우에 그럼 개발할 땅이 되는 거죠.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의 어떤 당해지구가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를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뭐 된 거로 봐요? 환원된 것으로 본다. 자, 얘가 해제가 된 게 예를 들어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이 어떤 게 없어요. 근데 중간에 해제가 된 거야.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종전 용도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맞죠? 정답은 4번. 44번은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도시지역은 주상공농이 아니라 주상공녹이죠. 농림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 2번 주거지역은 전일보가 아니라 전일준주거죠. 보존주거는 없습니다. 3번 녹지는 보생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맞네요. 정답 3번. 관리지역은 보생자가 아니라 보생계, 자연관리가 아니라 계획관리. 5번 용도지역 중에 대통령 영의에 세분되는 지역은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만 세분되지 농림지역은 세분되지 않죠. 그러니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세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45번 가겠습니다. 45번은 용도지구 정의인데 용도지구 정의상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 이거는 용도지구는 그래도 무조건 한 번은 읽어두셔야 돼. 정의 한 번도 안 읽고 시험장 갔다는 얘기는 시험장에 총알 빼고 가는 거예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도 무조건 읽고 가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번하고 5번이에요. 4번에 복합용도지구라는 거는 야 이거 다른 기능 넣어서 다른 특정 시설 좀 들어오게 완화해 줄게가 나와야 되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특정한 용도는 제한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4번하고 5번 헷갈릴 건데 4번 보시면 복합용도지구 해놓고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 도모하려고 특정 시설 입지를 들어오라고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죠. 강화가 아니라 뭐예요? 완화하는 거지. 근데 이건 틀렸네. 답은 4번인데 5번에 특정 용도 제한, 주거 그리고 교육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들어오지 마.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뭐 한다? 제한. 그렇죠.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단어 갖고 많이 틀리게 하니까 조심하시면 되고 1, 2, 3은 뭐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46번 갈게요. 46번은 국토부 장관 시도시장 운수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 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에서 임의적 지정하고 필수적 지정이 있었어요. 필수적 지정이란 말 나오면 정택이 몇 살? 10살.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완료가 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10년. 10년 지나면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된다. 주상공으로 변경되거나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뭐 되는 지역이죠? 해제. 요거는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는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1. 녹지지역이 상업으로 변경된다는 맞는데 30만 이상이란 말이 없잖아요. 틀렸고. 이 용도지구는 없고요. 3. 공원인데 해제가 되는데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맞죠? 답 3번. 4.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데 1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10년. 이거 5번 찍은 사람 있을 건데 정택이 몇 살? 10살. 10년은 맞는데 완료되고 10년이지 지정되고 10년이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지정이 되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완료되고 나서 10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만 맞고 다 틀렸어요. 47번 가겠습니다. 국토계획 법령상 바다인 공유수면을 자 여기 그림 그려볼게요. 바다인데 여기를 매립을 했대요. 매립을 했는데 용도 지역이 이웃하고 있는 지역이 농림지역이었어요. 농림지역이었는데 같답니다. 매립 목적이 같대. 그럼 이 지역은 매립준공구역은 용도지역 어떻게 해야지 옳은 거냐? 매립하는 목적이 이웃지역과 동일하면 이웃한 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간주하는 거죠. 그럼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하고 나중에 고시는 해야죠. 네. 고시는 해야 된다. 그럼 결론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거치고 안 거치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거치지 않고 그러면 4번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맞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매립 목적이 동일하니까 지정 특례. 정답은 4번 되겠고요. 48번. 국토계획 법령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틀린 것 찾으라고 그러면 좀 쉬운 편이에요. 여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는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인데 허가 받으면 인허가 의제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건축 허가는 의제 안 된다고 그랬잖아. 건축 허가 의제가 왜 안 돼요? 이분이 이 얘기하는 거야.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인데 건축할게요 라고 허가 받았으면 건축 허가 의제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축은 설계 도면을 뺀 게 아니라 제가 이 땅에다가 이 건물을 지어도 됩니까?를 물어본 거야. 지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지어도 좋다 라고 허가를 해준 거기 때문에 너 설계 도면 빼서 허가 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건축 허가랑 이 건축 허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건축법상 허가 받은 걸로 의제 안 해요. 근데 거꾸로는 합니다. 건축 허가를 할 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허가를 해준 거거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건축 허가 의제는 안 되지만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 허가 받은 거는 본다. 요거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1번은 허가를 하고자 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공객 사업에 지장 준다. 이 여부에 대해서 그 시행자한테 물어봐야죠.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된다. 맞고. 3번도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했어요. 그럼 1단계가 원상해병 명령, 2단계 행정대집행, 벌칙이 3년 3천. 시기 얼마짜리? 3천. 3년 동안 모았다고 그러잖아. 3년 3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그래서 시개, 시가와랑 개발행위 허가 위반 시 3년 3천. 맞고. 4. 개발행위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개발행위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5번. 개발행위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했어요. 1단계가 뭐예요?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됐고 49번 가겠습니다. 49번은 타인 토지 출입의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손실 보상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 예를 들어서 A가 땅 소유자인데 또는 점유자인데 또는 관리인이에요. 근데 시행자가 이런 사유로 타인 토지 출입하겠다라고 입하기 7일 전에 통지한 다음에 띵동 누르고 난 다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데 그럼 장애물을 제거한다거나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얘는 통지 플러스 뭐도 얻어야 돼요? 동의도 얻어야 돼. 동의할 때 손실보상 동의 얻어야 돼요. 손실보상은 누가 하는 거냐? 이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하는 건데 얘가 행정청, 비행정청 중에 행정관청이 보낸 직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보상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해야 돼요. 손실보상 받을 자와. 근데 1번 보시면 손실을 받은 자가 있다면 손실을 입은 행위자가 아니에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과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시행자가 손실보상하는데 거기서 첫째 줄에 행위자라고 하면 안 되고 행위자가 노원구청에서 보낸 구국공무원이야. 구국공무원이 보상하는 게 아니라 노원구청인 행정청에서 보상해야죠. 그래서 1번이 틀렸구나. 2번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보상할 자와 받은 자가 뭐부터 하는 거죠? 협의. 협의가 안 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하는 거예요. 3번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다. 그 지역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할 수 있다. 맞고. 4.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관하여
공치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은 원래 손실보상은 우리가 수용할 때 보상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땅을 뺏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출입하는 거는 들어갔다가 나와서 협의해서 주는 거예요. 사후보상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은 사전보상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사후보상, 협의에 따른 사후보상 성격을 갖습니다. 맞네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50번. 국토개입 법령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객 시설부지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자, 우리가 도로로 결정이 되고 나서 10년간 사업을 안 했어요. 안 하면 내 땅 사주세요. 그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지목이 뭐인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인데 앞에 단서가 붙어야 돼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알리고 요 알린 날로부터 2년 내 매수를 하여야 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 지나면 20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럼 여기서 1번 지문 보시면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렸어요. 알린 날부터 3년이 아니라 몇 년이에요? 2년. 답은 1번 틀렸네. 2년이죠. 그리고 2번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 원래 이거 이 땅 A가 갖고 있는 이 땅 수용할 땅이었어요.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뭐죠? 공치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매수 청구할 때 이 토지 소유자가 A예요. 사달라고 그럴 때 이것도 가격이 공치법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 절차는 무슨 법을 준용한다? 공치법을 준용한다. 3. 도시공객 시설 채권 발행 절차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돼. 그래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번.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 받고 나서 몇 개월 안에 6개월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랑 특강 특특 시군에게 알려줘야 돼요. 맞고. 5번. 매수무자가 지자체면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사유죠.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I 원추 채권 아니면 부재부동산 비용무형일 때는 원하지 않아도 강제 발행 가능한데 5번 보시면 지자체면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도시공객 시설채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죠. 왜? 부재부동산 비용무형은 원하지 않아도 내 의사에 반해서 채권 지급할 수 있다. 맞네요.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52번 갈게요. 51번. 자, 51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거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써볼게. 야, 네가 개발행위 할 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 좀 부담해라.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하려면 이 땅은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사람이 늘어나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한 거거든. 그럼 행위자한이 뭐 되는 지역이겠네? 완화. 구역에서 해제. 인구 증가율이나 개발행위 건수가 20% 이상 늘어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1번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 거 찾으라 했으니까 보존할 땅 찾으라는 얘기야. 1. 도시자연 공원구역인데 뭐 되는? 해제. 그럼 개발할 땅 되는 거죠. 행위자 완화되니까. 이 농림지역이 일반공업으로 가면 완화되는 거죠. 3.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되어 행위자연이 강화되면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4. 해당 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전년도 인구와 증가율은 3%인데 해당 지역은 26%면 그럼 거의 20% 이상이 더 초과될 거죠. 20% 이상이 늘어났으니까 지정해야 된다. 보존 녹지인데 일종 일반 주거로 개발하는 거죠. 행위자연이 뭐 되는 거죠? 완화. 그러니까 3번 빼고는 다 완화되는 거고 3번만 강화되니까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 3번. 52번 갈게요. 국토개입 법령에서 갑의 토지가 800제곱미터가 있다. 그림부터 그리세요. 800제곱미터가 있는데 자연녹지에 300. 300은 자연녹지. 그럼 500은 다른 거겠네? 500은 이종 일반. 주거에 걸쳐 있다. 이 경우 갑이 최대로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했어요. 그럼 건폐율을 알아야 되는데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적용한 다음에 최대 면적을 계산하는 거니까 자연녹지 건폐율은 20%. 이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이 60%니까 2, 3은 6. 얘는 60제곱미터 질 수 있고 6, 5, 30. 얘는 300제곱미터 질 수 있죠. 그럼 이 땅에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거는 360제곱미터가 최대 건축 면적이다. 그래서 답은 4번에 36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정답 4번.
다음에 53번 가겠습니다. 도시개발 법령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못한 거. 자, 1. 지자체장이 요청하면 국장이 정한다. 우리 개발구역 정할 때 원칙은 시도 대장이 개발구역 정하되 예외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가 국, 중, 공, 둘, 천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는 있는데 시군구가 지자체가 요청할 때는 시도대장한테 가야죠. 시군구는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지자체장이 국장한테 요청한다.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지정 대상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특도시군구한테 지정 제한할 때 민간의 경우는 동의 얻어야 돼요. 면적 얼마? 3분의 2. 토지 소유자니까 3분의 2 동의 얻어서 제한할 수 있다. 맞고. 3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개 이상에 걸쳤어요. 그럼 협의하여 너 할지 나 할지 가위바위보 하는데 협의 성립이 안 되면 윗사람이 누구? 2 이상 걸쳤는데 협의 안 되면 누가?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맞고. 4번 시도지사와 대장이 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그럼 이제 국장에게 내용 알려줘야 되니까 통지해야 되고. 330만 미만입니다. 근데 얘가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3년이 될 때까지 실시에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구역 해제된 거로 보죠. 단 330만 이상이면은 5년이잖아요. 근데 330만 미만이라고 적기 때문에 3년이란 게 맞다. 이의 제기할 수가 없다. 정답은 1번이 틀렸네. 54번 도시개발 법령상 개발구역 지정 등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1.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했다. 여기 국중 요청하면 누가 지정할 수 있죠?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2. 개발구역을 지정을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 얻어야 되죠. 토지 소유자니까. 그리고 얘 구역 지정되는 순간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는 순간 당해 지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고.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개발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실시의 인가를 받지 않으며 해제되는 게 아니라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안 하면 할 마음 없는 거로 봐서 다음날 해제시키는 건데 인가 신청하고 나서 받는 것까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문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느냐 아니라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해제된 거로 본다 해야죠. 4번이 틀렸네. 정답 4번. 5번 도시개발구역의 중목벌채식재. 원래는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가 금지인데 개발구역에서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나무 심는댔죠. 그래서 중목벌채식재도 특광 특시장으로서 허가 받으셔야 됩니다. 맞죠? 답은 4번이 되겠네. 55번 다음은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조합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맞히셔야 됩니다. 조합에 대한 설명인데 올바른 것은 1. 도시개발조합은 개칠이 몇 명? 7명. 7인 이상이 뭐 작성? 정관. 누구한테? 이 법은 다 누구한테 받아요? 지정권자고 환직에 인가만 특도시군구라고 했잖아요. 틀렸죠? 특도시군구가 아니라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1번 틀렸고 2번 도시개발조합은 인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설립에 따른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아니에요. 맞죠? 등기. 인가 받고 나서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등땅 등기함으로 성립. 2번이 맞네요. 3번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 한다. 여기서 조심할 거. 조합원은 토지개발 사업이에요. 토지를 미는 거지 건물을 미는 게 아니야. 건물을 미는 거는 정비사업이잖아요.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누구 들어가면 안 돼? 건축물 소유자 들어가면 안 돼요.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래야지. 틀렸고 3번 틀렸고 4번 도시개발조합의 인가를 받은 내용 중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 조합의 정관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바뀌는 건 경미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 가능하다. 기출됐던 지문이죠. 신고. 5번 도시개발조합과 관련하여 이 개발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있는 조합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민법에 있는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래야지. 그래서 정답은 2번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56번 토지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여기서
토지 상환 채권은 일단은 수용 방식에서 나온다.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데 토지를 원래 돈 받고 나가야 되는데 저 땅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소유자가 뭐 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I want you.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인데 상환자 들어가면은 기명이라고 그랬고 여기 건물 숨어 있댔죠. 그리고 수용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자는 시행자겠죠. 시행자가 발행하되 이자율 같은 경우도 발행자가 정해야 되는데 여기 1번 보시면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율은 그 발행 당시 은행의 예금 금리나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발행자가 정해요. 지정권자한테는 승인을 얻어 발행하는 거고 발행자가 정하되 토지 상환 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는 맞아요. 누구만 틀린 거예요? 지정권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발행자가. 답은 1번이네요. 이 토지 상환 채권 발행자는 채권 원부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어야 돼요. 3. 토지 상환 채권을 이전한다. 그럼 취득자는 자기 성명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 주세요 라고 뭐 해야 돼? 요청해야 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지. 됐고 4번 토지 소유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 토지 소유자는 민간이죠. 민간이니까 뭐 받아야 돼? 지급 보증. 그래야 발행할 수 있다. 맞고 5번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다 줘버리면은 이거 환지 방식 되니까 분양되는 대지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 초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사업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리고 다 맞네요. 57번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1번 환지 예정지는 미리 가서 써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한 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는 그 환지 예정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하면 안 돼.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 맞고 2번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위치가 어디야 해서 위면효라 했어요. 위면효,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를 뭐 해야 돼? 통지, 알려야 된다. 맞고 3.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의 위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에 표지 설치해야죠. 그 위치를 나타내고자 할 때 표지 설치할 수 있다. 맞고 4.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소유권 변경은 그 효력은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한다. 아니라 환지 예정지는 사용 수익권이 가는 거지 소유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소유권 변경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야. 소유권 변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등기가 뭐 아무런 상관없고 예정지로 인하여 소유권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래야 돼요. 답은 4번이 틀렸네. 5번 환지 예정지의 종전 토지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로 왔는데 그 예정지에 있던 소유자나 임차인은 얘 사용 수익하는 거 방해하면 안 되죠. 참아야 되는 의무 뭐라고 그러죠? 수인 의무가 발생한다. 맞네. 답은 4번이 틀렸고 나머지 다 맞습니다. 58번 다음 중 도시개발 법령상 감가 보상금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거. 종전 토지 가액 총액보다 후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공공서를 많이 빼먹은 바람에 즉 행정청일 때 많이 빼먹어서 후가격이 떨어졌을 때 소유자나 용익권자가 덜 받은 거니까 감가보상금 넣어라. 담보물권자는 주지 않습니다. 까지만 알면 돼요. 1번 잘못된 거 찾는 겁니다. 감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행지구 토지가격 총액이 전보다는 뭐 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 이 시행지구 내 토지 소유자가 받은 환지가 종전 토지에 비하여 저가의 것이라도 좀 떨어져도 시행지구 내 토지 전체 가격이 불변하거나 증가를 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전체 토지가 떨어진 게 아니면 감가보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맞고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 후 토지가액 총액이 전 토지가액보다 감소했다. 그 차액에 대한 상당하는 감가보상금을 지급해라. 이러면 안 되는 게 시행자가 누구일 때만 나와요? 행정처일 때만 나와. 그러면 거기 앞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감가보상금은 소유자, 임차권, 그리고 지상권 등 사용 수익할 권리 가진 자에게 지급하는 거지? 맞죠? 담보물권자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5번 감가보상금은 공공시설에 많이 빼먹어서 과다 확보가 원인인 거죠. 이 원인 제공자는 행정청일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59번 정비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 올바르지 못한 거니까 틀린 거 찾는 건데 제일 많이 나온 유형이라 얘는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고 봐두셔야 돼요. 1. 주택단지라는 건 말 그대로 주택에다가 부대복리설을 건설하거나 대지 조성하는 하나의 그릇. 그래서 단지란 말 써요. 일단의 토지로 대통령 영위자하는 것들을 말한다. 맞죠? 2번 정비기반시설은 꼭 있어야 되는 거. 공동이용시설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기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이거 꼭 있어야 되죠.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스 공급시설 이거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맞다. 3번 재건축 사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재건축이라는 거는 기반시설이 뭐 할 때 양호 노후불량 건물이 많은데 여기는 무슨 주택만 대상으로?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은 삭제됐어요. 근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세웠지. 뭐를 삭제해야 돼요? 단독주택을 삭제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무슨 소득자? 저소득자.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인데 정비기반시설이 여기는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률 용어에는 극히 열악이라고 나오고 재개발은 열악 나오고 재건축은 양호 이렇게 됐어요. 여기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번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현재 뭐예요? 열악이야. 기반시설은 열악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맞죠? 열악도 나와야 되고 옛날에는 주거지역만 했지만 지금은 상업공업이 들어있다는 게 키워드예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60번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인데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일단 정비기본계획은 정비기본계획 이거 도시 관리하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야 되는데 군은 정비할 게 많지 않아서 방향까지는 안 짠댔죠.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이 짜대. 여기서 1번부터 할까요? 특광, 특, 시장은 군수 빠졌죠. 요거는 관할구역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한다 맞고 몇 년 단위로 작성하되 10년 단위로 작성해야 돼. 중간에 한 번 몇 년마다 5년마다 아까 타당성 검토한댔죠. 10년 단위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맞고 3번 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이게 밀도라는 게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 제시하는 계획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공법에서 공람 나오면 다 며칠 이상이죠? 14일 이상인데 30일 2개는 외워달라고 했어요. 2개. 정비 계획하고 관리 처분 계획만 30일 이상. 그러니까 14일 이상 공람하고 의견 들어라.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면 일반 시장은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면 국장 승인이 아니라 도지사 승인 얻어야지. 일반 시장은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이래야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의 정비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니까 틀린 거 4개 찾는 겁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1.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스스로 개량, 수용, 환지, 관리처분, 혼용 다 있죠. 근데 환지 방식으로만 시행하라. 틀렸죠. 환지 방식으로만 그러면 안 되고 2.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해당 조합이 안 나와. 여기 못 살아서 시장, 군수 등이 하거나 법인이나 주공 지정해서 하는 거지 조합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근데 조합이 스스로 개량 방식한다 이런 거 없어요.
3. 재개발은 정비구역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여기는 주상공이니까 주택, 상가, 공장이에요. 주택이란 말 안 쓰고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을 건설하여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든지 환지 방식도 있죠. 그래서 3번은 맞네. 4번 재건축은 무슨 방식이 없어요? 환지 방식이 없어. 건물 철거해서 건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하고 부대복리에다가 모두 가능해? 오피스텔. 그리고 환지로 공급하는 오피스텔까지는 맞아요. 근데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이 없어. 그래서 환지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사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하려면 아무 땅이나 안 돼요. 준주거하고 상업지역만 가능한데 거기 국토개혁법에 따른 주거지역 이렇게 하면 전용 일반이 다 된단 말이 돼요. 그래서 앞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렇게 써야지. 그래서 오피스텔은 53 불고기, 53 불고기 먹고 싶다. 30%를 했죠. 그래서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30% 이하야 된다는 맞는데 주거지역 앞에 준자가 떨어져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3번만 맞고 다 틀렸어.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못한 걸 찾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지문은 길되 답을 금방 찾아. 1. 사업시 인가권자 여기는 다 누구예요? 시장, 군수 등 맞고, 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중지, 폐지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하다. 대통령령은 몰라도 돼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있나 봐. 걔는 신고하면 됩니다. 맞고. 3.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에 제출한 날부터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통보합니다. 60일 안에. 맞고. 4.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과 재건축 두 가지 인가를 할 때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데 가로에 토지 등 소유자로 한정이란 말을 썼죠. 이거는 못 믿어. 그러니까 너 정비사업비 20% 예치하게 할 수 있단데 이 사업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재개발밖에 없어요.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 혼자 못하고 조합 설립해야 돼. 그럼 지문에 뭘 빼줘야 돼요? 재건축 사업은 빼야죠. 그래서 4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총회 개최해서 이 사업을 할지 말지 인가받은 사항 변경하거나 중지 폐지 변경할 때도 또 같고 총회 의견 거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가로에 시장, 군수, 주공 등은 제외한 이유가 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은 모두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총회. 총회에서 의사결정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63번 가겠습니다. 63번은 정비법령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거. 1. 사업시행자는 인가고시 떨어지면 120일 안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돼. 그럼 통3-6이죠.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이 분양신청 기간이다. 그리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건물의 내역, 대통령 영의 정한 사항을 해당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 때린 다음에 공고해야 되는데 이 토지 등 소유자 한 사람이면은 그 재개발을 밖에 없겠죠. 얘는 안 해도 된다. 맞고. 2번. 분양신청 기간은 통3-6이다. 맞네요.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정한다. 3번. 분양 신청하지 않으면 돈 받고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이죠. 언제 나온 다구라고 그랬잖아. 다음 날이 빠졌네. 관리처분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구 언제 나온 다구 다음 날부터 90일. 답 3번이네. 4번. 종전관리가액에 따른 가격 범위에서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1억짜리 땅, 한 사람은 뭐 40억짜리 땅인데 둘 다 한 채를 주면 너무하니까 가격이나 규모가 크면 한 주택 더 줘요. 2주택 줄 수 있는데 다만 60 이하짜리로 소형으로 주되 3년간 못 팔아. 이거죠.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한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하는데 그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몇 년? 3년.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 맞네요. 5번.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다. 이 법은 다 누구한테 인가받아요? 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
인가받아야 된다. 맞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번은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7월 달에 개정된 거라서 그때 제가 그 정비법 개정된 거 이거에 한번 강의 한번 했는데 자세하게 못 봤던 사람들은 틀렸을 수도 있어요. 64번에 공공재개발 사업의 법조문의 일부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 됐으면 얘는 1년 안에 시행자를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1년 안에 그 되는 날에 안 했다. 다음 날에 정비구역을 지정했던 거를 뭐 한다? 해제. 단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1회 안에서 한 번은 더 연장돼. 몇 년? 1년. 그럼 111이 들어가야 되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11. 답 4번. 65번 이제 건축법인데 건축법에서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닌 것. 우리가 원래 건축법에서는 공작물은 규제 대상이 아닌데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신고해라 해서 2, 4, 5, 6, 8, 8, 30 했었어요. 옹벽 담장이 몇 미터를 넘으면? 2미터를 넘으면. 다 넘는인데 주차장만 외국 철골 조립식 주차장만 8m 이하라고 그랬죠. 얘 빼고는 다 넘는입니다. 이거 해당되면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되는데 1번에 굴뚝 염습장 철탑 뾰족한 거는 6뼈 쪽이죠. 뾰족한 게 6m를 뭐 할 때 넘어야 되는데 6m 인이죠. 그러니까 안 넘었잖아. 신고 대상이 아니죠. 답 1번이네. 8m의 철골 도시 주차장 8m 이하죠. 8m면 8m 이하잖아 이거. 그럼 얘는 신고해야죠. 이 광고탑은 광고탑사라고 해서 광고판은 몇 메타? 4m. 6m면 4m 넘었으니까 신고해야 되고 고주팔 고가수저는 8m 넘으면 신고해야 되는데 9m니까 해야 되고 태양에너지 발전 태양의 5m 6m니까 5m 넘었으니까 신고해라. 1번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지. 정답 1번. 66번 K시에 거주하는 갑인데 1200제곱미터의 어린이 회관이 있어요. 이걸 유스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 다음 중 가장 올바른 것은? 그럼 일단 어린이 회관을 유스 호스텔로 어린이 관광휴게시설인데 관광휴게죠. 예. 그리고 유스 호스텔은 숙박시설이에요. 숙박시설이 수련시설이지. 예. 수련시설. 그럼 이제 우리 영업사원 여자 이름이 뭐였죠? 판운숙. 남편 이름이 뭐였죠? 문종관. 예. 뭐가 아파서? 위가 아파서. 누구 찾아가요? 의대교수, 노교수. 야 오랜만이다. 그래서 수련시설하고 관광휴게소인데 얘가 일로 바뀌는 거니까 밑으로 가는 거죠. 밑으로 가는 거는 뭐죠? 신고. 그럼 2번이 답이네. 특특 시군구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특특 시군구한테 뭐 해야 돼요? 밑으로 가는 거니까 신고. 답은 2번인데 나머지는 다 이상한 말 써놨죠. 됐고 67번. 67번은 건축법령상 기존 건물의 전부를 해체한 다음에 기존 건축물보다 같은 규모 전부 철거하고 같은 규모로 지면 이거 뭐라고 그러죠? 개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종전 규모를 초과했다. 전부 철거하고 초과되면 새 거니까 뭐예요? 신축. 요거 올바르게 나열한 거 찾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개축 먼저, 두 번째 거는 신축이니까 1번이 답이네. 1번이 답이죠. 정답 1번. 68번.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 제한이나 착공 제한을 할 때 설명으로 잘못된 거. 건축 허가도 제한할 수 있고 및 착공도 제한하되 요 제한하는 사람은 허가권자보다 높거나 본인이 하는데 원칙이 몇 년? 2년. 부득이하면 1회 안에서 몇 년? 1년 연장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보시면 특광도지사는 그 도시공계획상 밑에 있는 누구의 시군구의 허가나 허가받은 착공 제한할 수 있다. 맞고 이 건축 허가나 착공 제한 기간은 몇 년? 2년으로 하되 그 연장은 1회 안에 2년이 아니라 1회 안에 몇 년? 1년이네. 틀렸네요. 답 2번이네요. 2년이 아니라 몇 년? 1년. 3번. 국장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면 밑에 있는 허가권자의 허가받은 건물의 착공 제한할 수 있다. 맞고 5번. 특광도지사는
시군구의 허가를 제한하자마자 즉시 국장에게 보고했죠. 근데 보고한 내용이 너무 지나치게 야 심하잖아. 그럼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해제 명할 수 있다. 맞고 이거 옛날에 15회 때 해제 권고할 수 있다 해서 틀린 거로 나왔어요. 해제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요거 1년인데 2년에서 틀렸다. 정답 2번. 69번.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제한을 받게 되는데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1. 대지안의 조경 기준에 위배되는 분할 금지. 조경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폐율을 초과한다, 용적률을 초과한다, 2m 미만으로 접했다, 높이 제한, 1조 제한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근데 거기에 조경 기준을 위배해서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70번. 건축법령상 특특시군구에게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다. 아닌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닌 것 찾으라는 얘기죠. 신고 대상이 아닌 것. 일단 1번. 지붕틀 3개를 수선만 하는 대수하는 신고죠. 네, 맞고. 그리고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이번에 바닥 면적 80이면 85 이내죠. 개축이니까 증개 재축이니까 맞고. 신고. 3. 연면적이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의 대수선. 이거 연이삼미라고 그랬죠. 연이삼미 건물을 뭐 할 때? 대수선할 때. 그럼 이거는 신고인데 여기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동시 충족해야 된댔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연면적이 200 미만이거나가 아니라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이렇게 해야지. 틀렸네. 연이 삼미. 얘는 신고 사유가 아니라 동시 충족인데 이거나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이 고로 바꿔야지. 자, 우리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의 건축은 우리 닭장일 있죠. 닭백숙에서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은 신고. 산업단지 지구단위계구역 안에서 5위 공장, 2층 이하의 500 이하의 공장, 2층 이하의 500 이하 공장을 건축하는 건 신고. 맞네요. 답은 3번. 71번. 공개공지 확보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것. 공적으로 열어놓은 빈 땅에 큰 건물을 만약에 여기다가 지을 때 공지를 제공하셨으면 옆으로 가는 거 위로 가는 거 완화해 주겠다.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높이인데 시행령에서는 건폐율 빼고 용적률 높이만 1.2배 범위에서 완화해 주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일준상준도에서 일준상준 도시 안에서 큰 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람이 바글바글한 시설 바글바글이라고 합니다. 1번 모든 주거지역에서 공개공지 확보해라 그러면 안 돼요. 일반 주거, 준주거지, 전용 주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판매 시설 중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냄새 밴드죠. 그래서 얘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개공지 확보해야 된다 했으니까 틀렸고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3번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 맞죠? 이거 몇 프로?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이하에서 하되 적용한 것도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포함할 수 없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적용한 거, 필로티 한 거 다 포함한다. 4번 여기 써있네.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다. 맞네요. 정답 4번. 공개공지는 또는 공개공간 설치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의 1.2. 건폐율은 삭제됐댔죠. 숫자는 용적률하고 높이에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높이는 맞는데 건폐율을 뭘로 해야 돼요? 용적률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만 맞고 다 틀렸어요. 72번. 주택법령상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설명인데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토지를 임대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만 팔았죠.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내구 연한이 보통 40년이라서 몇 년 줘야 돼요? 40년 줘야 돼. 그러면 틀렸네. 1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20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40년 이내로 하는데 이 경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의 75%가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그럼 그때는 뭐요?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우리 콘크리트 내구연한 40년 이렇게 기억하세요. 보통 우리 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내구연한은 보통 40년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 임대부 주택의 기간은 몇 년이 원칙이에요? 40년. 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답은 일단 1번이고 2번 질문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았어요. 그 임대차 계약을 만약에 토지 소유자랑 체결했다. 그럼 이제 요 건물을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 설정된 거로 간주해야죠. 3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할 때에는 무조건 이거 써야 돼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써야 됩니다. 거기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맞고. 4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산 사람, 상속받은 자, 받은 자는 임대차 계약을 또 하지 않고 그대로 뭐예요? 포괄 승계예요. 승계한다. 맞네. 5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는 조성원가라든지 감정가격 기준인데 구체적인 거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그 구체적인 거 보시면 공공택지는 싸게 했기 때문에 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일반 택지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그거까지만 아시면 토지부 임대부 주택은 이 지문 제외하고 내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3번. 주택법령상 가로 안에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거는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30개 미만일 때, 주택법은 30개 이상지면 주택법으로 와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됩니다. 근데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대지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되 이게 50으로 완화되는 경우는 있었죠.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1단독주택이면 몇 호? 30호 이상을 할 때, 다음에 해당되는 거는 50호로 하게 되죠. 그 단독주택 한 호이니까. 한 호는 몇 호? 50호. 그 다음에 2번. 공동주택은 몇 세대? 30세대. 리모델링 할 때 증가되는 것도 30세대. 다만 다음 항목에 해당되면 띠리리 세대다. 아, 이거 단지형 연립 단정 다세대는 몇 세대로? 50세대. 단 1번에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진입도로 폭은 6m 이상이어야 되죠. 그럼 요 안에 들어갈 게 맞는 거는 1번이 답이네. 1번. 1번이 답이고 74번 갈게요. 다음 중 주택법령상 주택상환 사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주택상환 사채. 회사채예요. 회사라는 거는 공기업인 LH공사랑 등록업자밖에 없는데 등록업자 못 믿으니까 지급보증 받아라. 그럼 여기서 1.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일정한 등록업자만 발행할 수 있다. 맞죠? 2. 주택상환사채는 회사채니까 상법 따라야 돼요. 주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국가채권관리법은 국채관리법이잖아. 이건 국채고 얘는 회사채예요. 얘는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래야지. 2번 틀렸네. 정답. 3번. 주택상환사채를 등록업자가 발행하려면 그래도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돼요. 연평균. 맞고 4번.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기간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될 때까지 몇 년 초과하면 안 되죠? 3년. 그래서 우리가 3자 나온댔죠. 상환, 상년, 상백, 300, 상년, 상법. 그래서 다 그 3자 들어가는데 자본금만 5억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5번.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요거 국토계획법에 국토 관련된 건설 분야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얻어야 돼요. 그래서 사채 발행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얻어라. 맞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75번. 75번은 사업 주체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인데 부당한 거, 틀린 거. 1.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 건설 사업에 따라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한 날부터 입주자가 주택 대지 소유권 등기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예정자, 입주 예정자 동의 안 받고 저당권 설정하면 안 돼요. 동의 없이 일정한 행위 해서는 안 된다. 그 일정한 행위가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하는 행위 등 맞고, 그게 이제 2번에 써 있어요. 1의 그 주택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같은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대 임차권, 제3자한테 매매 증여로 처분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1번의 날짜 꼭 외우셔야 돼요. 3번. 저당권 설정 제한할 때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 이거 동의 없이는 양도 제한물권 설정 압류 가압류 처분을 못 합니다. 소유권 등기에다가 부기등기 해놔야 돼요. 소유권 등기에다가 부기등기 한다.
맞고. 이제 시기가 4번인데 부기등기는 주택은 태어나는 게 뭘 받아야죠? 사용검사. 그리고 나서 소유권 무슨 등기하죠? 보존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태어나는 건데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시험과 동시가 아니라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등기하고 주택에 대해서가 소유권 보존 등기랑 동시죠. 주택이랑 대지 위치가 바뀌었네요. 주택이랑 대지 위치가 바뀌었다. 답은 4번. 5. 부기등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지주택을 양수했어요. 샀어. 또 제한물권 설정을 했다. 압류 가처분을 했다. 그러면 이 효력 자체는 뭐예요? 무효입니다. 하지 말라고 법에 했는데 했으니까. 답은 4번만 틀렸고 나머지 다 맞네요. 76번. 주택 법령의 내용인데 용어정의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자, 1. 주택 그러면 주택법에서는 세대 구성원이 그 안에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단독은 전부, 공동은 일부죠. 그에 딸려 있는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거를 두 개로 나눠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한다. 맞네. 이 기간 시설은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같은 거 이걸 기간 시설이래요. 단지 안에 기간하고 바깥의 기간을 연결하면 뭐예요? 간선 시설이고. 3번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 영의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간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착공신고랑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 각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일 것? 300세대. 단 공구별 세대수는 600이 아니라 300세대. 기출문제네요. 600이 아니라 300세대 이상일 것. 답은 3번 600이 아니라 300. 4번 5번은 용어정의 그대로 써놓은 거고 77번 갈게요. 요거 아직 안 나와서 한번 꼭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아서 주택법령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 기준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사업계획 승인을 처음 받아서 짓는 경우다. 다음 항목의 요건을 맞아야 되는데 그 요건을 올바르게 순서대로 나열한 거. 1. 세대 구분형은 한 개 주택을 구분하고 현관을 별도로 부엌, 욕실 별도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거기 욕실, 부엌, 먼관, 현관. 그 다음에 이 나중에 하나 세대로 통합하려면 연결문이나 경량구 줘야 되죠. 예. 그리고 3. 전체 세대 수의 얼마?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되고요. 전체 전용 면적의 3분의 1 넘으면 안 돼. 그럼 현관 3분의 1, 3분의 1. 답은 5번이 되겠네. 78번 가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지구 단위의 구역입니다.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한 매도 청구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일단 매도 청구가 80% 확보가 있고요. 95% 확보가 있어요. 80% 확보는 지구 단위의 결정일로부터 10년 안에 있는 사람만 매도 청구되고 95% 이상을 매입하면 모든 소유자에게 한다. 1번 해당 면적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대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가로 읽으셔야 돼. 지구 단위의 결정일 고실로부터 10년 이내에 있던 사람만 한한다. 맞죠? 이 정당한 보상은 줄였으니까 정당 보상이 뭐죠? 시가. 이런 시가라고 했잖아. 시가.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맞고. 3.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소유자하고 협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몇 월 이상? 3월 이상은 협의해야 됩니다. 맞고. 4번 해당 대지 면적의 95% 이상이면 모든 소유자한테 해도 되죠. 권원 확보하지 못했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그 권원 확보한 사업 주체는 지구 단위의 구역 결정 고실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모든 소유자에게 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틀렸네요. 답은 4번. 5번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 시에 대지 소유자가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한테 상속받으면 그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 합산해줘야 돼요. 그렇죠?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합산한다. 맞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79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 규제와 관련된 설명인데 타당한 거는 이거 좀 어렵습니다. 4개 틀린 거 X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 민사집행법의 경매입니다. 우리 경매로 농지 취득하면 달려가야 돼요. 무조건. 시군면장한테 농지증 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농지증 받으셔야 돼요. 경매는.
틀렸고. 2. 농지 소유자는 농지 처분 명령 받으면 내 땅 사주세요. 어디다 안 됐죠?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가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일부를 좀 해라. 이거 위탁 경영할 수 있죠. 일부는. 이게 맞네. 답은 3번. 4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의 처분 의무 기간이 1년입니다. 처분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6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시군구가 하는 거예요. 농장은 딱 2번 나와요.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때 시도지사가 농장 승인 얻어지 한다. 이거 한 번이랑 농지 전용 허가 협의는 농장인데 면적에 따라 위임한다. 요 2번 빼고는 안 나오셔요. 그래서 일단 4번은 농장은 아니다. 시군구가 하는 겁니다. 5번 이거 개정됐는데 시구읍면장은 제출된 농업 경영계획서 있죠. 이거 10년간 보존하는 걸로 기타 다른 서류 모두 다 10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몇 년? 10년. 5년이 아니라 10년이니까 3번만 맞고 다 틀렸네요. 정답은 3번. 마지막 80번 대리경작 제도입니다. A가 현재 소유자거나 임차인인데 농사를 안 지는 유휴농지임이 판명이 되면 시군구가 야, 너 대신에 농사 지을 사람 대리경작자 지정하겠다라고 예고해요. 예고 기간이 며칠이에요? 10일. 요 10일이 이의신청 기간이고 통보는 7일 안에 해주겠다. 근데 유휴농지임이 판명이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1순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1순위로 하고 안 되면 학교나 생산자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데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은 주라고 돼 있어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3년. 그럼 만약에 3년을 정했다. 그럼 3년이 되는 건데 그럼 얘는 수확량이 있으면 혼자 먹으면 안 된댔죠. 쌀이 10가마가 나오면 10가마 중에서 옛날에 2가마 들고 가다가 허리 부러졌댔잖아. 한 가마니까 몇 프로? 10%를 이거는 들고 가기 힘드니까 2다리로 질질 끌고 몇 다리로? 2다리로. 2달 안에 10% 한 가마를 갖다 주는데 얘가 안 받겠대요. 그럼 아싸 가을이 아니라 법원에다가 공탁해야 됩니다. 이걸 이행 안 하면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대리경작 제도예요. 틀린 거 찾으래요. 1.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으로 한다. 그렇죠?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 이 대리경작자는 수확일로부터 몇 달? 2달 내 10%를 지급해야 된다. 맞고. 3.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없어요? 아니에요. 경작을 게을리하거나 지료지급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중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답은 3번이네. 4번.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기간 아까 며칠? 10일. 이의가 있는 농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예고받고 10일 안에 이의 신청하면 되죠. 맞고. 5. 대리경작 대상인 농지의 소유자가 당의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고자 한다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는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해달라고 묵시적 갱신 안 되게끔 신청하셔야 됩니다. 시군구에게. 임대차도 3개월 전까지, 대리경작자도 3개월 전까지 공통상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경작자, 임대차, 3개월 세 글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제가 빨리 필요한 것들만 설명드렸는데 이걸 2번, 3번 볼 필요 없고요. 한번 보고 틀렸던 것만 시잘부에다가 살짝 옮겨서 그것만 좀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저는 다음번 모의고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